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벌써 9월하고도 며칠이나 흘렀네요.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린 그냥 묵묵히 하던 것을 꾸역꾸역 해 나가기로 해요. 오늘 공부한 지문이 수능에 연계되어 나온다고 믿고 항상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준비됐죠?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지문 11번째 시작할게요.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요.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산 수집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인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요즘 우리 빅데이터 분석 가장 유명한 직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죠? 바위나 모래에서 금을 채굴하듯이 데이터에 내포된 지식을 채굴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석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석 도구 중에 하나를 뭔가 설명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자, 데이터 마이닝의 뜻을 딱 설명하고 있네요.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패턴들은 요구사항과 문제의 성격에 따라 예측, 연관, 군집으로 구분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집합에 존재하는 속성들 간의 패턴을 확인하는 모형을 만드는데 이때 모형은 속성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밝히는 수리적 표현이다. 데이터 마이닝의 방법 중에서 군집 분석. 자, 방법이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아마 오늘 우리 글에서는 군집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죠. 항목, 사건, 개념 등을 군집이라고 하는 공통된 집단들로 분류하는 것으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추론 과정을 반영한 분석법이다. 자, 1분단 읽었는데요. 자, 데이터 마이닝이 뭔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그런 분석 도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군집 분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딱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에는 우리가 읽어보면 분명히 군집 분석이 뭐냐 하는 거를 설명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범주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객체들 간의 유사성에만 의존해요. 비슷한 객체들끼리 군집하는 방법이고 군집하는 데이터 분석에서 물리적 혹은 추상적 객체들의 서로 비슷한 객체끼리 군집을 형성하여 그룹화하는 것이고 군집은 같은 군집 내의 객체들과는 유사하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군집의 객체들과는 상이한 객체들의 집합이고 또한 군집은 여러 응용에서 집합적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여겨지거나 객체들의 요약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군집은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유사성에 따라 그룹들로 분할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할이라고도 한다. 다른 말로 군집 분석은 데이터 분할이네요. 이때 유사성 정도는 대상을 정의하는 속성 값을 통해 계산하는데 주로 거리가 가까운 객체들끼리 묶는 거리 측정법을 사용한다. 자, 거리 측정법을 사용한다 했으니까 분명히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는 거리 측정법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것 같아요. 이러한 군집 분석은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각각 군집의 특징을 관찰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특정 군집 집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자, 그 다음 문단은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 벌써 추측할 수 있어요. 거리 측정법은 또 어떻게 하는지 우리한테 설명할 것 같죠? 자, 군집 분석에는 데이터 유형과 특정한 분석 목표, 해당 응용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또 군집 분석을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적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같은 데이터에 대해 여러 군집 분석 방법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 군집 분석의 방법 중에 분할 기법, 객체들을 임의의 K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객체들을 반복해서 비교하여 군집 내 객체들은 비슷하게
다른 군집의 객체와는 유사하지 않도록 객체들의 그룹을 반복해서 개선해 가는 방법이다. 자, 일단 마저 읽고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먼저 임의의 위치에서 각 K개 그룹, 자, 그 다음 문단을 중심값을 정하고, 제일 먼저 중심값 정하고, 각 객체를 K개 중심값들 중 가장 가까운 중심값의 그룹으로 정하고, 각 K개 그룹에 대해서 그룹에 포함된 객체들의 평균을 구하고, 이들 새로운 중심값으로 정하고, 그런데 처음에 정한 임의의 그룹 중심값에 가까운 객체들을 할당하였기 때문에 할당된 객체들의 평균으로 정확한 중심값을 새로 정하면 이전 중심값에 할당된 객체가 새로운 중심값보다 다른 그룹의 중심값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K개 중심값에 대해서 다시 모든 객체를 검사하여 가장 가까운 중심값의 그룹으로 재배치하고, 그리고 객체들을 새로 할당해 정해진 그룹에 대해서 다시 객체들의 평균값을 또 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더 이상 그룹 중심값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앞부에서 설명한 이 그림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를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 하는 것은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데이터 마이닝. 자, 데이터 마이닝은 뜻이 뭐였어요? 대용량 데이터로부터, 대용량 빅데이터죠.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패턴, 쓸모 있다는 얘기다. 그죠? 유용한 패턴이나 관계, 이런 것을 발견하는 거, 이런 거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 중에 우리에게 군집 분석이 있는데, 군집 분석은 유사성에만 의존한다고 했어요. 유사성에만 의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얘는 데이터 분할이라고 한다고 했죠. 데이터를 분할하나 봐요. 데이터 분할의 방법으로 뭐를 쓴다고 했죠? 거리 측정법을 쓴다고 했어요. 그죠? 거리 측정법. 자, 그래서 거리 측정법을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아까 그림에 이렇게 보면 아마 빅데이터니까 정보가 엄청 많겠죠? 그거를 좌표상에 다 찍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분석해야 되는 데이터를 좌표상에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이 중에 아무거나 중심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그룹의 중심을 정하는데 우리 그림에서 보면 얘를 중심으로 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나머지 점들을 이 가까운 중심과 묶는 거예요. 자, 이 점은 얘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묶고요. 이 점은 이거보다는 이 점에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가까운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요. 자, 그러면 중심에 객체를 할당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어떻게 한다고요? 평균을 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있었는데 두 개의 평균은 한 이쯤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얘 점, 이 점, 이 점, 이거 이 네 개의 평균을 구하겠죠. 네 개의 평균을 구하면 아무래도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중심값이니까. 자, 그렇게 하면 이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새로운 중심으로. 얘가 이제 새로운 중심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배치한다고 했어요. 자, 얘는 여기 가깝고, 얘도 여기 가깝고, 얘는 이제 이쪽이 더 가깝죠. 이쪽 점보다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묶이고요. 얘는 요렇게 묶이는 거죠. 자, 이렇게 묶어 놓고 다시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 이 점,
이 점의 평균을 구하면 한 요쯤 될 것 같고, 이 점의 평균을 구하면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시 중심을 놓고 또 분류를 해봅니다. 이번에는 뭐 그렇게 변화는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묶어가면 이 임의의 점하고 평균값이 움직이지 않는 지점까지 하면은 이게 데이터 분석의 할당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거기까지 읽은 부분이 아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단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분석한 군집을 기반으로 데이터 객체에서 이상치를 찾으시오. 이상치가 뭔지 설명. 이상치란 데이터의 일반적인 모형이나 행동에 대응하지 못하는 객체들로 데이터 그룹에 불일치되거나 값이 심하게 다른 객체, 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애들을 말해요.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특정 분포나 정규 분포와 같은 확률 모형을 가정했을 때 이러한 분포와 불일치되는 객체들을 이상치로 의심할 수 있다. 또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객체의 이웃한 적절한 거리 이내에 가까운 객체들이 충분히 없는 경우, 이런 거를 이상치로 해요. 이상치들은 종종 측정에서 실행의 오류에 의해 되기도 한대요. 그렇겠죠. 뭐 측정을 원래는 2.5였는데 25라고 쓴다든지 이러면 얘는 이상치가 되는 거죠. 혼자 엉뚱한 값이 들어간 거니까. 정상값들의 분석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데이터 마이닝 방법에서 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를 해요. 하지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분명히 문제 나올 거예요. 소수의 이상치가 의미 있게 분석되는 경우도 있대. 이상치가 분석을 해보면 되게 의미 있는 이상치가 있대. 이상치 자체가 일반 사용자와 다른 사기 행위자의 객체 정보인 경우 이를 특별한 관심 대상이고, 이러한 이상치 분석은 이상치를 분석하는 거, 신용카드나 통신 서비스의 비정상 사용자 조사, 사기 행위 탐색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극도로 낮거나 높은 수익을 보이는 고객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마케팅 또는 의학치료에서 특이한 반응을 찾기 위한 분석 등 넓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문단은 이상치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이상치를 조금만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적을까요? 이상치는 뭔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값이 심하게 다른 이런 애들이야. 그래서 보통은 이걸 제거하는데 얘를 분석하면 아주 응용하면 의미 있는 결과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을 했는데 이쯤 어떤 값이 있다고 하면 얘는 이상치인 거죠. 얘 이상치는요, 이쪽에 가기도 멀고 이쪽에 가기도 멀어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상치라고 하는데 이 애들을 분석해 보면 좋은 의미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건가 봐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문단 안 읽었는데, 데이터 마이닝은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광고 문자를 받았을 때 그것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도출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요즘 선생님도 뭐 하나 사려고 검색 한번 했다고 하면 계속 그 광고가 선생님한테 날라와요. 완전히 선생님 그 물건 살 때까지 광고가 날라오죠. 무서워요. 그죠?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혹은 인터넷 사용에서의 클릭이 어떤 데이터 마이닝의 새로운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란 생각을 떠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데이터 마이닝에서 군집 분석은, 우리 오늘 한 거 군집 분석,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일단 발견되면 의미 있고 유용한 연관관계와 구조들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타겟 마케팅, 시장 조사를 포함한 많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자, 문제도 뭐 선생님이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공장나비 분류와 관련하여 독서일지에 쓴 글이에요. 근데 이거는 생물학에서 분류를 한 건데 우리가 왜 생물 시간에 칼폰 린네이 분류 방법, 종속 과목, 강문계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종속 과목, 강문계.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비슷한 애들끼리 모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포유류라든지 뭐 다리가 2개라든지 다리가 4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룹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유사한 생물을 그룹한 거죠. 이거하고 우리 오늘 한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군집 분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유사성을 바탕으로 군집을 형성해 가며 연관관계와 구조를 밝혀냈다. 1번 문제는 간단하게 한번 해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잠깐 볼까요? 자, 이번 문제는 A, B가 2개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랍니다. 1940년대 미국 공군에서는 전투기 운항 사고가 잦았는데 그 원인은 전투기 조종석의 디자인이었대. 당시 전투기 조종석은 수천 명의 공군 조종사들의 신체 치수를 측정한 후 이들의 평균값을 참고해서 설정했대. 그런데 실제 조종사들의 신체 치수와 이 평균값을 비교해보니 평균에 딱 들어맞는 조종사들이 한 명도 없었대요. 조종사들은 자신의 몸에 못지않는 불편한 조종석에서 비행을 해야 했고 이로 인한 조종 실수 때문에 사고가 빈번했던 것이다. 자, 그림을 보니까 평균이 여기 한 개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도 평균의 값하고 맞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나는 군집 분석을 이용한 거죠. 자, 그랬더니 평균이 지금 몇 개 생겼어요? 하나, 둘, 셋, 4개. 평균 4개이고요. 여기에 거의 다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4가지 정도만 조정석을 만들면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했던 거는 아무도 이 평균에 몸에 맞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불편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B는 보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A그룹, B그룹, C그룹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결국 얘는 4.5년 운전했는데 교통위반 14회 했어. 굉장히 미숙한 운전자죠. 그러니까 아마 보험료가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세 부류를 나누어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겠다 이거죠.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볼 짓은 안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누는 것도 거리 분석이에요. 거리 측정법이에요. 아까 우리 조정석 그것도 거리 측정법이고요. 답은 4번인데요. B는 A와 달리 특정 군집에 초점을 맞추어 추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거리 측정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했는데 아니고 둘 다 거리 분석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그림 딱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그죠? 평균값이 3개 여기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이렇게 딱 나눠놨고 군집 분석했다는 거 알 수 있고 A가 바로 뭔 것 같아요.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거. 아까 우리 뭐라고 하더라? 이상치. 얘를 이상치라고 했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뭘까 보면요. 5번인데요. 5번에 아까 우리 하지만 하는 그 부분이에요. 군집 내 객체들은 유사하게 다른 군집이 객체와는 상이하게. 이거 맞아요. 그죠? 개선하는 과정에서 요까지는 다 맞는 말이고 발견된 A는 이상치죠. 정보적 가치가 없으므로 제거해야 된다. 이상치 분석 아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거해야 된다. 이러면 틀렸어요. 그죠? 너무 답은 또 간단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사례를 중에 성격이 다른 거 하나 골라라는 건데 나머지는 싹 다 우리 하는 군집 분석이에요. 이거는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한데 있죠. 근데 딱 한 개가 이상치 분석이에요. 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거. 그죠? 답 고를 수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전부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먹는 건데 얘는 지 혼자 완전 다른 거. 엉뚱한 거. 이거잖아요. 답은 4번이고요. 변형 붓꽃을 찾는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끼리 묶은 겁니다. 자, 4번에 3번.
자, 오늘 우리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빅데이터 분석 반복의 하나로 우리가 군집 분석을 설명했습니다. 군집 분석에는 뭐 거리 측정법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치 분석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11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